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양명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KBS 기상캐스터의 예보로 보시겠습니다. 10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구름 사이로 따스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볕이 기온을 끌어올려서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수요일쯤부터 진행 방향을 우리나라 쪽으로 틀어서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바다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곳에 따라서 높은 너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성큼 다가온 9월의 마지막 날 전국 하늘은 대체로 화창할 텐데요. 다만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리겠습니다. 해왕도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포항과 여수의 파고 0.9m, 부산 1.4m 등으로 곳곳에서는 다소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군산 조일간축소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에 바다도 평온해 보이는데요. 오늘 군산의 파고 거의 미동도 없겠고 바람도 가볍게 살랑이겠습니다. 여수에서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바람 초속 9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부는 편이고 파고도 1m 가까이 일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으로 가봅니다. 체감은 안 되지만 현재 파고 1.4m 안팎으로 높게 일고 있는데요. 이는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에 가시거리 확보는 용이해 보입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오후 중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발생합니다. 먼저 3시 50분경에는 97cm로 저조가 나타났다가 밤 10시 무렵이 되면 256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정보는 안마도 서측에서 보시죠.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그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저녁 6시 30분경으로 1.6노트 세기의 남서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강릉시 옥계항 인근 해상에서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 및 진입항로 확보 공사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 여수의 변전소에서 청소를 마친 후 방호벽을 내려오던 작업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대 설비를 설치하고 또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잘 착용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AI 상황실 연결해서 주요 안전 안내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캐스터 언제나 씨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AI 상황실 캐스터 언제나입니다. 주요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충남경찰청에서 충남 아산에 보낸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충남 아산시 주민인 63세 남성, 홍원표 씨를 찾습니다. 키 172cm에 70kg, 파란색 긴팔과 남색 반바지, 검정 크록스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목격하셨다면 112나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7분쯤 전북경찰청에서 전북 김제와 군산에 보낸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목격된 81세 남성, 박형국 씨를 찾습니다. 키 160cm, 민머리에 하늘색 와이셔츠, 남색 바지와 검정색 운동화, 지팡이를 소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목격하셨다면
112나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53분쯤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군의 날 행사 준비와 관련한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상황실에서 캐스터 언제나였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본 전국 몇 곳의 주요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대구 동구 신천동의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더운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온이 높아서 특히 대구의 기온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대전 등도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서 굉장히 일교차가 큰 그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곳은 경북 포항 두호동 해안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바람이 센 가운데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의 세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지금 구름이 자욱한데요. 오늘 영남과 제주 지방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보가 됐는데 지금 곳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주 도남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은 지금 날씨가 매우 맑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편으로 보이는 바다의 먼 곳에서는 높은 너울이 있는 곳이 있겠다고 하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북 단양 도담산봉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양산을 쓴 행락객들이 모습에 보이고 굉장히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조금 크게 예보가 됐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할 거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그 휴일에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 모습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강원 강릉 경포해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가운데 해수욕객들은 없지만 모래사장에 지금 놀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람이 조금 세고 그리고 역시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전국의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있는 작업 구간에선 항상 주의해서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있고 또 작업을 위해 설치된 이런 시설물들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주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작업 구간 안에서는 시속 60km 이하로 감속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일 낮 시간 중에서도 특히 점심시간대는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꽤나 수월한 편이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0분 전까지만 해도 어려웠던 8탄 분기점 부근 이제는 지나는 데 큰 무리 없겠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속내를 앞두고 가장 차가 많은데 판교 쪽 정체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는 인천 방향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 이렇게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변으로 짧은 정체 따르고 있는데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고요. 안산 분기점 부근의 경우는 반대 강릉 쪽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용인 지역 통과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용인 나들목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내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어디론가 놀러 가는 분들도 계시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3km 구간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동서울요금소와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1, 2km씩 주춤합니다. 한편 오늘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보고 계신 오산 일대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사까지 여전히 8km 구간 안에서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경기권에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까지 5km 구간, 더 가서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 토평 일대에서 밀리고 있는데 4차로에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서쪽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요즘 같은 행락철, 특히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는 관광버스도 보다 많이 보이는데요. 멀리 나들이를 떠난다면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엔진 결함은 지난 금요일 영동선에서 발생한 이런 화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 날도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졸릴 땐 쉬었다 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내일이면 10월인데요. 해마다 10월이면 산 곳곳에 단풍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장 많은 등산 사고가 발생하는 달도 10월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의 원인으로는 실족과 조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산에서는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등산을 가기 전에는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산행 지도와 조난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공원 산행정보라는 앱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행정과장 유한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안전행 산행 배워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힐링이라든지 그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많이 좀 느끼시려고 산행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날이 일찍 어두워지다 보니까 산에서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조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에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내려갈 길을 동선을 파악해 놓고 있어야 문제 없이 하산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등산로 입구인 것 같은데 예. 끝나기 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복장인 것 같아요. 예. 복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모자는 좀 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스틱이 있습니다. 스틱 미끄럼을 방지하든지 고바에 내려갈 때 짚고 내려갈 수 있는 스틱. 그 다음에 벌숨이라든지 모기가 또 산에는 또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 또 쐐기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긴팔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지도 요즘에 반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레깅스라는 거 다 달라붙는 거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등산화는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가 좋습니다. 왜 가방을 메고 오셨나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여벌 옷을 좀 갖고 왔습니다. 혹시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옷을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물을 좀 2개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늦게 하산할 때 방지하기 위해서 랜턴을 좀 갖고 왔습니다. 랜턴. 먹을 거 간식거리 혹시 조난당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비가 또 많이 올 걸 대비해가지고 우유, 그다음에 사무소에서 필요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지도까지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산행하시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 예. 이게 단목적 위치 표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긴급 신호라든가 구조 요청할 때 위치를 파악해 주는 거거든요. 250m나 지금 5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주면은 119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 그럼 이 번호를 가르쳐 주면은 바로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하실 때 눈여겨 보셔가지고 내가 몇 번을 지나고 있구나. 요것을 미리 예의치를 하고 산행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사고. 돌멩이를 잘못 밟아가지고 접질 수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산할 때는 발목 위에까지 오는 그런 등산화 착용하고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밟으실 때 끝에는 이렇게 밟지 마시고 가운데 정중앙을 이렇게 밟아주시고, 이런 미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때문에 평평한데 이런 데를 밟고서 산행하시고, 하다 보니 돌멩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밟아서 잘못 미끄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들 수 있으면 안 밟고 그냥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건 이건 이게 찍어도 이게 너무 흔들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 이건 좀 있는 게 좋고 또 장갑이 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장갑. 예. 그 짐승을 만났을 때 그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혼자 산행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은 두세 명이 짝을 지어서 산행하시고 혹시 스틱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혹시 숲을 지날 때는 턱턱 두드려 가지고 혹시 낮에 보면 그 뱀이 있거든요. 두드려 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뱀아 자리를 좀 비켜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스토어 가지고 국립공원 산행정보를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각 국립공원에 있는데 다 있어요. 산행 지도도 있고 추천 코스 뭐 야생화 해가지고 구제 요청서부터 산행 기록 내가 있는 위치가 떠요. 이렇게 길을 잃고 배터리에 저게 충분하다 그러면은 계룡산 산행 정보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럼 자기 위치도 나오고 어디로 가야 할 등산로가 표시되거든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계룡산의 그 폭포 중에 그 은선폭포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거기에도 길이기도 길고 근데 오늘 좀 마침 또 물이 좀 흐르네요. 산에 기분 좋게 오셨다가 다치해서 가면은 그 서운한 본인밖에 서운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고 지금 또 코로나가 좀 유행이다 보니까 2m 거리 지켜주시는 거 꼭 지켜주시고 계룡산 사랑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안전토크 시간에 명장님을 모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정훈 명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 오늘 포항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명장님이 나오신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예. 뭐 입고 계신 유니폼이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만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는 안전 분야에서 최초로 포스코 안전명장에 선정된 서정훈 명장입니다. 저는 1990년에 입사해서 올해 햇수로 3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15년부터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어떤 그런 물질이 노출돼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PS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SM 업무요? 네네. PSM 업무라는 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뭐 명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과 제빵 명장도 있고 네. 나전칠기 명장도 아. 있고 그런 거랑 좀 다른 건 거죠. 예, 다른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 명장 제도인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동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스코 명장이라는 건 주로 조업, 뭐 정비 부문 이런 데서 네. 나왔었는데 안전부서 선정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포스코 명장 제도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또 선정되셨을 때 많이 기쁘셨을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명장제도는 먼저 1975년도에 포스코가 6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75년부터 현장 기술 인력 우대를 위해서 네. 기성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부터 명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명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현장 직원을 네.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온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안전이 그 기업의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제가 최초로 안전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는 뭐 포항에 있기도 하지만 업무를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래도 포스코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 약간 24시간 꺼지지 않는 용광로 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을 수 있고 또 있으면 대형으로 사고가 예, 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서 계신 안전방재그룹 과장님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어려운 네. 용어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PSM 업무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고 어떻게 좀 위험해서 이 명장이라는 제도가 또 빛을 발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PSM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프로세스 세이프티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공정 안전 관리라고 합니다. 네. 흔히들 뭐 교통 안전이나 일반 산업 안전 관리처럼 안전 관리 분야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정이란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그렇겠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작하는 여러의 설비의 군을 네네.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네. 설비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 물질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그런 물질이 누출이 되면 사람이 중독이 되거나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뿐 아니고 인근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크나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중대 산업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 산업사고. 예, 네. 그러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PSM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정안전관리 PSM은 일반 산업안전관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네. 일반 산업안전관리 분야에 속하는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업을 눈으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 작업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또 이거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지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하기도 조금은 예, 그렇습니다. 수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공장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취급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나 해당 설비의 전기 기계적인 동작 원리, 동작 순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설비에서의 잠재 위험이나 안전 대책들을 충분히 수립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네. 그런 전문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진짜 전문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미리 네. 대비하고 예방할 줄 아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전문성.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게 제가 PSM 제도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공정 안전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도입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인 1996년부터 법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네, 1996년. 예. 근데 이게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강화되는 데는 또 어떤 실질적인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 70년대에 중화공업이 발전하고 그 발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PSM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그래서 상당한 이제 효과를 거두었는데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좀 완화가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 안전 관리로 정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PSM 대상 물질이 21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51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사업장에서 수리 작업을 할 때 위험 경보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험 경보제요. 네. 위험 경보제는 어떤 건데요? 주로 이제 사고가 정상적인 운전보다는 수리 작업, 정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거나 공장을 수도하거나 다시 스타트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작업이 있으면 이거를 사전에 고용노동부 또 전문 기관에 작업에 대한 안전사항 같은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안전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보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시기에는 네. 충분히 강화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기용 경보제도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뭐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의무화가 되고 또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것도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안전과 관련된 이제 경각심도 고치가 되고 제도도 엄격하게 준수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또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명장님께서도 하실 일이 조금 네. 덜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예. 규제가 좀 잘 자리를 잡으면?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도 항상 그 경각심을 놓치실 수는 없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전문성이 중요하다. 네. PSM 업무를 잘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 당연히 법적인 지식 같은 건 필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어떤 공부를 하셔서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PSM이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취급하는 물질도 많고 한데 그러한 물질의 그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 기계적인 동작 원리, 동작 순서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피해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위험물 관리와 취급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고압가스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 설비 및 설계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위험물 기능장, 그다음에 고압가스 위험물 기능장. 고압가스 기능장, 네. 그다음에 기계안전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또 그 맨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네네. 존경심마저 드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안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왠지 자원자가 많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책임지기 요즘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근무로부터는 좀 이렇게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혹시 명장님께서는 이 안전 방제 그룹으로 네. 원래 그렇게 출발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저는 입사하고 3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산과 관련된 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년 정도는 현장에서 전기 정비 업무, 그러니까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과 관련된 업무도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안전 관련된 부서를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아직까지도 안전하면서 아주 편안한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보호구 착용이나 현장에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 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네요. 저렇게 헬멧도 꼭 착용하시고 예, 그렇죠. 안전보호구도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시네요. 그러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 더운 여름날 저렇게 안전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현장 작업자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생각 못했어요. 긴 팔에 긴 예, 소매 그렇죠. 헬멧에 예. 저렇게 무겁게. 예. 네. 안전보호 무게도 좀 상당하고 행동에 제약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꺼리는데 네.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직원분들이 좀 싫어하죠. 잔소리? 예, 맞습니다. 잔소리 네. 같이 이제 하고 뭐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오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기도 하고 네. 저도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좀 그 현장에 좀 더 남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네. 가치 있는 업무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안전 방지구로 오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안전 명장이 되고 보니 많은 후배들이 안전 부서에 요즘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요? 선호하는 반갑네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게 할 일이고요. 그거는 아마 명장님을 보고 네. 이제 바라볼 곳이 있으니까 역할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회사에서도 생각이 아마 그런 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포항도 네. 많이 더웠죠. 예, 많이 더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더운데 예. 저렇게 다 완전히 이제 장구와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조금 그 덜한 거고 진짜 뜨겁고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고청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았던 그런 사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PSM 업무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2020년도에 철강업종 최초로 이제 PSM P등급을 달성을 했는데 네.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환경을 좀 바꾸고 네.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명장님께서는 제철업 업종에 맞는 운영 체계 수립 그리고 부서 단위 평가 그룹 세분화를 통해서 이 PSM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셨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서 풀어주시겠어요? 네, PSM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좀 특화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데 철강업종, 제조업종, 뭐 반도체 등 서로 업종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업무의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인적 구성 이런 거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각 사업장에서는 법도 만족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운영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코의 규모, 인력, 조직 또는 우리 회사의 안전 문화에 가장 적합한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PSM 지도사 제도 이것도 도입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네. 또 핵심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도 손수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어떤 그런 내가 이제까지 없었던 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맞게 읽었나요? 예. PSM 제도는 4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그 PSM을 이행하는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등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부서장들께서 해당 부서에 최적화된 부서 맞춤형 안전 활동을 하고 또 부서끼리 또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오신 일들 업적 위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건 뭐 안 봐도 저희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또는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장애물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전하면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현장 위주로 열심히 현장을 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현장에 어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래에는 안전을 관리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어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안전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장 내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데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노하우인가요? 예, 그게 이제 명장님의? 노하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장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장에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게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네. 보니까 지원도 적절하게 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제 화재와 폭발 사고 예방에 기여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포스코라고 하면 화재 폭발 사고가 가장 우려스러운 맞습니다.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예방에 있어서 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네. 취약점을 찾아내셨고 그걸 또 어떻게 개선해서 예방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제 위험경보제를 물어보셨는데요. 그거와 같이 화재 폭발과 관련된 게 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운전 단계보다는 공장을 정지하거나 다시 스타트하거나 그다음에 정지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설비들이 설치부터 운영 단계까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회사 내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현장 진단, 그다음 교육 같은 것들을 수시로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보면은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속보를 이제 네. 어떤 중대재해 알림으로 매일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여러 건 그런 이제 속보들이 올라와요. 그걸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말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네.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이 한 해에 800명이 넘는다고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목숨을 건졌어도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그런 사고 부상자는 5만 명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죽거나 또는 다치는 이유가 네. 명장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물론 뭐 개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어떤 구조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네. 작업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당 작업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못한 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못지않게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 또는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이나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문화 순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 기술 시스템이요. 예, 안전 기술 시스템 문화. 시스템 그런데 문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안전 선진국보다는 전체적인 안전 문화의 성숙도가 좀 맞아요.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예. 그래서 명장님 같은 분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산재 사고가 아직 많은 우리나라 이런 어떤 일터의 현실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작업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변화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사항을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법에 규정화해서 하는 이런 지시적인 방법, 이런 안전관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딱 정한 사항만 만족하게 되면 네. 어떤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한테만 어떤 책임을 몰아가는 이런 것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안전 정책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2년도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제 확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아직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규제 중심. 예. 법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이 1970년대에 로벤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고 로벤스 보고서요. 네, 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는 안전보건 정책을 도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안전 수준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규제 중심의 이런 안전관리에서 벗어나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업장에 가장 최적화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면은 굉장히 막 못 이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예, 하는 맞습니다. 정도에서 조금 예.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네. 했는데요. 영국이라고 하면 사실 뭐 산업혁명 예, 이런 맞습니다. 발상지인데 그런 영국이 우리랑 비슷했다는 게 조금 네. 놀라운데 이 로벤스 보고서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보고서고 어떻게 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벤스 보고서도 뭐 저도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70년대 영국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렇겠죠.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이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도 여러 개고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명문화된 규정 베이스의 어떤 안전관리 활동이 아니고 네. 말하면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과감하게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정부 조직도 좀 슬림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나눠보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네. 슬슬 대화를 좀 줄여야 하는데 명장님 항상 궁금했던 게 지금 이렇게 옷에 보면은 포스코 명장 그랜드 마스터라고 예. 써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나오신 김에 여쭤본다면 네. 항상 이렇게 주황 색깔로 옷을 많이 입으시고 실제로 뭐 소방 구급대원들도 많이 주황색을 입으시는데 네. 혹시 이 유니폼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쪽 작업복 이게 이제 청색 계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작업 중간에 오염도라든가 내구성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됐을 거고. 네.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최신 근무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최신이에요. 예, 예. 네. 거기에 담긴 이제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먼 곳에 있는 작업자가 이 작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멀리서 봐도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네. 바뀐 것으로 알고 유니폼에도 있습니다. 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뜻이 담겨 네,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네. 뭐 명장으로서 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로자들 또 사업주를 네. 비롯해서 뭐 일반 시청자까지 모두에게 안전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노사가 화합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노사,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껴줄 때, 안전을 챙겨줄 때 회사도 성장하지만 직원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진짜 안전해서 행복한 그런 일터를 노사가 합심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포항에서 오시느라고 먼 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의 서정훈 그랜드 마스터 명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 전해주세요. 네, 토요일 밤 9시 10분쯤 충북 진천의 한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숙사에서 휴식 중인 외국인 직원이 공장동 천장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힘썼고 불은 밤 11시가 돼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개 동이 탔는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토요일 밤 9시 25분쯤 전북 김제의 한 농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창고 내부에서 불꽃과 연기가 분출되고 지붕 일부가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불은 5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한 동이 모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동부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조 기와지붕으로 된 건축물 특성상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과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고 불은 인명피해 없이 5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현재 사찰 내 식당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는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낮 1시 40분쯤 전남 해남에서는 25톤 화물차와 1톤 트럭 그리고 SUV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1톤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나면 무리해서 불을 끄는 것보다 추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7배가량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국도로공사 다시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세요. 고속도로에 작업이 특히 많은 계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같은 가을입니다. 혹서기를 지나고 혹한기를 앞둔 만큼 도로 보수 작업이 필수적인 시기이기도 한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작업 구간에선 방어 운전이 중요합니다. 감속은 기본이고 비상등도 잘 활용하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시간 전과 고속도로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쭉 수월하게 지나다가 금천 부근에서만 잠시 주춤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오늘 오전 내내 오산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가량 밀렸지만 지금은 정체 길이가 절반가량 줄면서 5km 구간 안에서만 답답합니다. 작업 구간도 많습니다. 55번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신평분기점과 남원주 사이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3km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상등 활용 잘해주셔야겠고요. 수도권에서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안산 부근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대 강릉 방향으로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로 막혔지만 지금은 지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입장휴게소부터 안성까지 5km 구간, 이후 수원신갈에서 주춤했다가 다시금 보고 계신 양재 부근에서도 6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어서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어렵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정체 길이가 이보다 짧긴 하지만 장수 부근의 경우는 전방 2차로에 고장차까지 있습니다. 2차로는 잘 피해서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쪽은 양방향 강일 부근에 차가 많은데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한 번에 4km 구간 답답하고요.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남동과 문학 사이로 밀립니다. 약 1, 2주 전까지만 해도 후텁지근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차량 점검 역시 중요한데요. 지난 금요일 영동선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는 엔진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점검할 때 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여유가 있을 때 꼭 정비소에 들러서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졸릴 땐 쉬었다 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영남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수요일쯤부터 진행 방향을 우리나라 쪽으로 틀어서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0월 1일 복군의 날인 내일은 하루 쉬고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